자, 우리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한국 시장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시장은 뭐 장투 같은 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뭐 단타 매매에 특화된 시장이다. 특히나 최근에 금투세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시장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한국 시장이 조금 개판인 건 사실이에요. 뭐 최근에 좀 개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하고 개인들하고 상환 기간이 다르죠. 이거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상환 기간이라는 게 별도로 없었고요. 개인들은 3개월이라는 상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매도를 쳐놓고 물리면 외국인들은 그냥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개인보다는 자금 여력이 더 많잖아요. 뭐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럼 계속 물타고 이러면서 버틸 수가 있고 존버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다가 뭐 주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에 오면은 처분을 하겠죠.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물릴 수가 없어요. 3개월이면 또 청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자를 주고도 공매도로 홀딩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게 사실 개인들은 최대가 3개월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다. 이거 자체가 이미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합법이죠. 이거는 뭐 합법인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팔고 다시 사가지고 갚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차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오가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데 공매도 거래를 한다? 이거 자체는 불법이죠.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데,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거래를 수기로 작성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그날 사서 그날 팔아버리면 주식은 장부에 찍히는 게 이틀 정도 걸리잖아요. 주주명부에 등록되는 게 이틀인데 그 이틀 안에 잠깐 짧게 사고 팔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한다? 굉장히 허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고요. 가치 투자를 하기에도 적절한 기업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처럼 막 10년, 20년씩 이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놓고 보더라도 장투를 해서 그렇게 미국처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게 월봉 차트인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의 박스권에 갇히고 또 시세를 한참 끌어올렸다가 다 토해내고 등등,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멀리 보면은 우상향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맞아요. 우상향이 안 나온다? 그거는 일본에 지나간 30년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보세요. 나스닥만 놓고 보시더라도 각도가, 기울기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조정 같은 변동폭도 거의 없죠. 월봉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따라가기에는 한참 멀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는 한국 주식으로 정말 돈을 벌 수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 일단 이것만큼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체크를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그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는 섹터를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배팅할 때는요, 뭐 시장적인 거, 경기나 경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산업 분석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섹터 분석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기업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와 경제, 산업, 기업 순서대로 쭉쭉 내려오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탑다운 분석 방식이고, 반대로 밖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는 것을 바텀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역순이든 정방향이든 경기와 경제, 시황, 산업, 기업 모두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 많은 분들이 차트만 보고서 그냥 이게 어디서 얼마고 매수 타점이니, 이 타점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분석하는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기는 하죠. 근데 차트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거래가 실려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기술 분석이 우선적이지만, 요즘과 같은 평시 어떤 산업이 지금 유망한지, 혹은 어떤 섹터가 그동안에 좋지 않았다가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차트로도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사실 넓게 본다면, 예를 들어 삼성 SDI가 지금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60만원, 80만원 갈 수 있다면 지금 저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뭐 정확한 타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업황 사이클 자체가 호황이었다가 불황으로 갔다가 다시 호황으로 오는 이런 흐름들만 제대로 캐치를 하시면 타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월봉이거든요. 과거 한때 호황이었죠. 이때 당시에. 근데 2008년부터 2010년, 11년 이때까지가 호황이었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업앤다운 다시 업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인 이유는 중간에 금융위기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가가 못 갔고 그리고 뭐 구조조정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구간이었죠. 이 당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업은 이때 당시 불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호황이 오고 있잖아. 최근에 일봉으로 놓고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월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캐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과거 호황만큼 지금 더 좋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심플하게 이만큼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18만 5천 원짜리의 주가가 45만 원까지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몇천 원, 몇백 원 이런 타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차트에다가 선을 긋고서 이걸 가지고서 가격이 어떻고요, 뭐 어디 무슨 뭐 패턴이 어쩌니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업황이라는 사이클을 이해하고 기본적 분석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쉽게 수익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해라. 사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산업들 자체가 없고요. 대부분 다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 품목만 놓고 보더라도 전부 다 경기 민감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주식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최근에 지난달에 있었던 9월 FOMC에서 금리는 내렸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중국이 또 갑자기 경기 부양책을 펼쳐요. 근데 이 중국 경기 부양책이 과거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수치예요. 더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기 부양을 펼친다. 물론 이 경기 부양으로 경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GDP 성장률을 5%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경제 성장률을 5%대를 찍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결과로 가서 까봐야 하는 거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골병이 들어가지고 팔뚝에다 링거를 꼽으려고 하고 있다고. 이거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하고서 링거를 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뚝에 아직 링거 바늘이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링거를 맞고 나서 컨디션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 맞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이걸 맞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처방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을 받은 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 죽어가는 거 살았다 라는 느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화권 증시의 변동성이 꽤 컸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래서 지금 4분기에 어떤 종목들이 좋은 거냐,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뭘 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분기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제가 싹 다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한 종목에다가 뭐 몰빵이라고 보통 소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면, 혹은 내가 기업을 정말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어서 얘가 어떤 리스크가 발생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이 다 되어 있다면, 관리가 실제로 가능하면, 그리고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거는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너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리스크까지 내가 계산이 제대로 안 된다, 체계적인 리스크를 내가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돌발스러운 리스크라든지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맞춰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축을 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섹터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더 좋은 것들 혹은 덜 좋은 것들, 이런 거에 맞춰서 비중을 좀 더 싣고 덜 싣고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 종목 대박납니다 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세요, 이런 거는 물론 컨트롤이 가능하시다면은 그렇게 집중 투자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은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한다. 여러분들 계좌에도 지금 종목 딱 한 종목만 들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두셨을 텐데 성과가 좋지 않아서 파란불로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4분기에도 지금 좋아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3분기 이제 시즌이 끝났죠?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삼성전자부터 본격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다 꺾였어요. 지금 반도체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이익을 더 많이 낼 거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위기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황으로 같이 한번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어쨌든 지금 섹터 기준으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처럼 주가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빠진 종목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매력을 풍기면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꼭 이 PDF 파일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0월달 퐁당 연휴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은 날만 수두로 빽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검은 날만 많은 거는 일을 하실 때는 오히려 좀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이슈가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뭐 내용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만 잘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빨리 시세가 아직 오르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할 것들을 좀 해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 23페이지의 PDF 파일이고요. 이 파일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편하게 좋은 종목들 매수 단가나 이렇게 추천 코멘트까지 함께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100% 무료예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께는 파일을 발송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고,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4분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PDF 파일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딱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를 주식을 좀 잡아내려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정말 쉽게 파고 들어가서 매우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그 오를 수 있는 섹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따가 돌고 돌아서 2차 전지가 지금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근데 왜 김 대표는 최근 영상을 보면 2차 전지는 지금 오케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도체는 왜 노라고 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많이 사용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키움 기준이긴 하지만 HTS에서 코드번호 0187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서를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놓고 보시면 여기서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있느냐, 정점을 찍었느냐, 빠지고 있느냐,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시총 상위 20개 종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여기 안에 다 모여 있잖아요. 대표적인 섹터의 대장주들도 이 안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주가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들어주세요.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많이 작살났죠. 김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장기 이평선 224일선이죠. 224일선을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이거는 우하향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이 선을 깨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으면 우상향 추세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24일선을 깨고 급락을 계속 보이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일단 뭔가 모르게 시세가 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비실비실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LG 엔솔은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에 쭉쭉 흘러내리다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죠. 추세 전환 이제 막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2차 전지는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대장주들이 앞에서 어떤 주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섹터의 주가나 그 산업의 실적들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그래요. 대부분. 결국에는 얘네들한테 부품이나 소재들을 납품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장주들만 놓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한번 100만 원대 진입을 하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또 했고요. 결국에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대부분 다 주가들이 괜찮죠? 장기 이평선 위 상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 섹터도 지금 투자를 해보려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법인 IPO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장기 이평선에서 추세 지지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자동차 관련 쪽으로 투자를 해보려면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뭔가 모르게 기술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그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죠.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곁들여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선주는 제외할게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비해서 주주환원 정책이나 뭔가 주주들을 위해서 더 메리트를 풍길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장기 이평선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지금 오히려 장기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거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기아 밸류체인도 마찬가지죠. 자,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금융주들은 주가 수익에 대한 퍼포먼스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의 포스코홀딩스 바닥에서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죠. 얘도 이제 장기 이평선 대략적으로 40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일단 본업은 철강이잖아요. 본업은 철강이고 여러분들 많이 보유하고 계신 이유는 리튬 사업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둘 다 뭐예요?
원자재, 그리고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시크릿컬 산업이에요. 근데 이 시크릿컬이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중국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중국이 마침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배팅을 해보려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안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우선적으로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먹거리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위치겠죠. 금융주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하면 되고,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 쪽도 나쁘진 않은데 당장의 모멘텀도 없고 특별하게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이유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 이평선에 한참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차트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LG화학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는 개별 모멘텀을 보유하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고 있는, 수익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증설을 하다가 증설에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근데 SDI는 오히려 지금 전년 대비 50% 이상 투자를 또 늘린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익도 가장 좋아. 이익도 가장 좋고 모멘텀도 잘 갖추고 있고, 그 모멘텀이 최종적으로 상용화만 된다면, 실제로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긴 한데 상용화만 된다면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또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호황에 투자하고 불황을 그대로 때려맞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호황은 호황대로 또 불황은 불황대로 잘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밸런스를 놓고 보면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주가도 워낙에 바닥이고, 2차 전지 섹터는 말씀드렸다시피 LG 엔솔 먼저 고개를 슬슬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셀 기업들도 함께 배팅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총 상위 15개 종목만 놓고 봐도 딱 지금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다시 빠지고 또 반도체가 올라올 때가 있을 거고, 뭐 자동차가 좀 더 치고 올라갈 때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산업들만 놓고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대장주나 아니면 그 밑에 낙수효과를 보고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을 접근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고 산업 분석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왜? 주가는 주가대로의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고 주식이라는 특성은 별도로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2차 전지 호황이라고 합니까? 호황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여가고 있잖아요. LG 엔솔 중심으로. 그렇죠?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지, 물론 최근에 테슬라 중심으로 4680 배터리라든지 건식 공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성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고 짬뽕돼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업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업황이 다 좋아진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어요. 지금 반도체 좋다 하고 젠슨항도 아직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가는 이미 두드러 맞은 지 오래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거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 어쩌면 산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달받기보다 주가를 보고 그 산업이 좋아질 거구나라는 걸 미리 판단하는 게 좀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SD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리튬에 대한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과거 한참 불타오를 때에 비하면 많이 위축되어 있죠. 근데 리튬의 수요는 다시 또 많이 급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내일 영상에서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뭐 특정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보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국 주식에 대한 속성과 본질을 이해하면서 그 사이클 매매를 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꿀팁 하나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고요.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머니코드 무료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입장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만 그때그때 보셔도 돼요. 알림을 꺼두셨다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영업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가 되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링크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꼭 놓치지 않고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 영상 중반에 소개해드렸던 4분기 주도주 총정리 PDF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